오늘 리뷰는 바로 발매한 지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슈퍼로봇 초합금 대수신. 그동안 사야지 하다가 안 사고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사게 된 그런 대수신인데요. 발매는 2012년 9월 21일에 발매를 했습니다. 가격이 엔가로 4,800엔이에요. 가슴이나 다리 쪽에 합금을 사용을 했고요. 슈퍼로봇 초합금 특성상 일단 분리 합체 기믹은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프로포션이 굉장히 멋지게 나와서 발매 당시에 또 이제 좋아하던 팬들이 있던 게 기억이 나요. 박스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옆에 대수신의 모습, 뒤에는 필살기 이펙트라던가 다른 기술 이펙트, 빔 이펙트 같은 게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이펙트류는 흔치 않으니까 또 센스 있는 그런 이펙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일단 언박싱부터 거의 1대1 사이즈의 매뉴얼 한 장이랑 이제 본체 및 이펙트,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이제 가톤이라든가 무장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필요한 것들만 들어있다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무장 이펙트들까지 있으니까 좀 분리합체는 없지만 좀 만족스러운 그런 구성이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교체용 손은 주먹손 외에도 편손 한 세트, 무장손 한 세트 총 3종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본판 기준으로 작중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하던 대수신 빔 이펙트입니다. 머리에 있는 뿔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발사하는 빔이었는데 실제로 작품을 보다가도 진짜 거의 안 나와요. 그런 이펙트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필살기인 초전설 뇌광배기 이펙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룡검 가톤에 씌워서 사용을 하는 이펙트고요. 금색으로 번쩍이던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이펙트죠. 주변에 진짜 뇌광배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막 번개치고 있는 것 같은 이펙트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검을 감싸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반투명처럼 해서 이제 도색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겠네요. 다음은 맘모스 쉴드. 맘모스의 머리를 활용한 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두운 건메탈 계통의 컬러로 도색이 된 코랑 그리고 뿔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요. 검은색 위에 하얀 색깔 라인, 노란 색깔 라인 등등등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어디 삐져나간 거 없이 도색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은 안쪽으로는 손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이라 할 수 있는 공룡검 갓혼, 뭐 색깔이라든가 디테일이라든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메탈릭 실버의 검과 중간에 무늬는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양쪽 다 잘 되어 있죠. 거기다가 손잡이는 검은색, 끝부분은 또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얇다는 겁니다. 손잡이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긴 하지만 검의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얇아지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떨어뜨리거나 해서 이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히 다뤄야 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대수신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슈퍼로봇 초합금 특성상 분리합체가 없다곤 하지만 그만큼 프로포션에 신경을 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 전대 로봇의 그 합체되어 있는 모습이랄까? 특유의 투박함보다는 오히려 좀 더 날렵한 느낌, 몸매도 좀 허리도 잘록하게 들어갔다던가 다리도 길쭉하다던가 뭐 이런 것들, 대수신 원본의 매력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프로포션은 좀 늘씬하게 길게 뺀 그런 느낌이 좀 슈퍼로봇 초합금만의 매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다양한 슈퍼로봇 초합금 리뷰를 했지만 대부분 다 이런 매력이 있었거든요. 분리합체는 없지만 특유의 날렵한 스타일을 이렇게 표현한 이런 프로포션 말이죠. 사이즈 자체는 HG 건담 프라모델보다 좀 더 큽니다. 평균적으로 한 15cm 정도 되죠. 실제 자로 재봐도 약 15cm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머리부터. 잘생긴 머리, 엄청 잘생겼거든요. 이 대수신 자체가 원래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슈퍼로봇 초합금에서 굉장히 멋지게 내준 느낌이에요. 특히나 이 앞으로 이 나와 있는 뿔? 이것도 좀 공격적인 느낌이면서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큰 위화감이 없고 막 이런 느낌도 꽤 좋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얇은 부분인데 옆으로 나 있는 뿔도 검은색 선, 흰색 선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눈에 아이라인도 검은색 라인도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뒤통수는 역시 심플.
그치만 합체하면서 생기는 그런 공간이라던가 그런 건 딱히 없죠. 깔끔하게 투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프테라의 외형을 하고 있는 몸통이죠. 가슴 외장 부분을 합금을 쓰고 있어요. 정확히는 여기 아래쪽 가운데 들어가는 파츠 빼고 주변에 빨간색, 은색 이 부분이 다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 자체가. 물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디테일이 들어간 부분까지 지금 검은색이 조금 플라스틱인 부분이랑 합금 위에 도색을 한 부분이랑 색감 차이가 좀 나죠. 딱 이 부분까지가 합금이라는 거. 몸통이 전체가 다 합금이면 좋겠지만은 슈퍼로보츠 합금은 하체 쪽에 더 하중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상체에는 딱 이 정도만. 그래도 색감이라던가 뭐 이런 건 굉장히 이쁘죠. 레드 컬러, 메탈릭 실버 컬러, 디테일도 깊게 요 이빨 사이사이가 깊게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좋고요. 흉부 아래쪽도 뭐 디테일이나 색깔 역시나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쪽에 은색깔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잘록한 허리를 거쳐서 등으로 가보면 등에 있는 캐논, 이 캐논도 가동식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이중으로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포즈 잡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관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티라노의 꼬리,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꼬리를 펼 수는 없습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펼 수는 없고 꼬리 중간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허리를 가동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쪽까지 내려오면은 이렇게 티라노 특유의 디테일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맘모스 부분이잖아요. 검은색 이외에는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흰색 깔끔하게 되어 있고 삐져나간 거 없고요. 깔끔하네요. 그리고 팔의 은색도 역시나 이제 도색 처리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게이트 자국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약간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팔을 돌려버리면은 안 보이니까 상관없긴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깨를 앞으로 뺄 때 이렇게 안쪽에 또 은색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맘모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맘모스의 다리라고 해야 할까? 중간 관절같이 생긴 그런 디테일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역시 검은색 이외엔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라인들 뭐 깔끔하게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보면 이제 수납되어 있는 맘모스의 발 부분이죠, 여기가. 특유의 이런 발 디테일이나 이런 거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팔 안쪽 역시 비슷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 장착된 손은 주먹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골반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부분이 티라노의 골반이잖아요, 원래라면은. 근데 이거를 스커트처럼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리 들어 올리거나 할 때 깔끔하게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화감은 크지 않은 형태로 리파인이 되어 있는 거죠. 복부에도 이제 프테라의 요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색깔이나 이런 거 잘 들어가 있고요. 빨간색의 도색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처럼 되어 있는 부분 여기도 메탈릭 실버로 은색 멋지게 되어 있고 뒤쪽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허벅지 역시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 보여줍니다. 검은 색깔 라인 잘 들어가 있고요. 티라노 특유의 그 허벅지 디테일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허벅지 뒤쪽 보면은 티라노의 발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유의 발바닥 디테일을 되게 작게 넣어놨어요. 가만 보면은 조금 흐릿하지만은 이 아래쪽에 발톱 디테일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부분이 티라노의 발바닥이 맞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보기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하고 싶네요. 그리고 사벨 타이거와 트리케라톱스 다리 부분이죠. 각각의 꼬리에 해당하는 이 정강이부터 무릎 외장 같은 경우도 메탈릭 실버와 블랙, 레드 컬러가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꼬리 특유의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트리케라톱스 같은 경우도 꼬리가 무장이기도 하잖아요. 그 무장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에 바탕되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다 칠이 들어가 있어요. 도색 잘 들어가 있고요. 사벨 타이거도 이 안쪽에 덕트같이 금색깔 포인트 준 것도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벨 타이거의 옆 라인도 색깔들 다 잘 이쁘게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옆에서 봤을 때 이 발목 안쪽까지가 다 합금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중이 밑으로 쏠리게 깔끔하게 이렇게 무게중심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뒤쪽 같은 경우도 특유의 바퀴 디테일과 함께 이제 종아리 쪽에도 조금씩의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발꿈치 쪽도 약간의 디테일과 함께 요 앞에 거대한 바퀴 디테일과 앞다리 디테일 해서 발톱까지 은색으로 멋들어지게 색깔 디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유의 디테일과 색깔은 다 잘 들어가 있어요. 입 안쪽도 바탕되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도색이 들어가 있고 요 송곳니 같은 경우도 은색, 바깥쪽에 있는 이빨도 은색 이쁘게 잘 되어 있죠. 발바닥 쪽은 정말 약간의 최소한의 디테일만 있고 심플한 형태더라고요. 트리케라톱스 역시 뭐 특유의 검은 색깔 라인들과 함께 옆 라인, 무늬들 도색 잘 들어가 있고요. 아까 사벨 타이거와 마찬가지로 옆에서 봤을 때 이 다리, 무릎 아래쪽으로 합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패널 라인들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뒤에 특유의 궤도 디테일과 함께 안쪽의 디테일 은색 잘 들어가 있고요. 좌우 비교했을 때 개별 메카들의 느낌은 잘 살려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부분도 머리 위쪽에 무늬부터 해서 뿔 그리고 눈까지 뭐 입 디테일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발바닥 역시 최소한의 디테일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발은 합금이 아니에요. 다리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는 합금인데 발 자체는 합금을 쓰진 않았어요. 적어도 발바닥까지는 합금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살펴봅시다. 일단 목 자체는 당연히 볼 조인트죠. 아래쪽에도 볼 조인트긴 하지만은 공간은 약간 까딱까딱거리는 정도고요. 위쪽에서 크게 돌아가고 크게 돌아가고 크게 들게 해주고 아래쪽으로 숙이는 것도 꽤 됩니다. 그리고 어깨는 어깨 외장 부분이 좀 어깨 바깥쪽에 조인트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정중앙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 좀 어깨가 덜 방해하게끔 해주는 그런 조치인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팔 옆으로 드는 게 딱 지금 이게 한계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연결 자체는 볼 조인트고 안쪽에서 프레임이 쭉 뽑혀 나와주기 때문에 어깨 가동 자체가 완전 또 별로는 아닌 그런 모습이죠. 돌아가는 것도 볼 조인트 편하게 돌아가고요. 솔직히 처음 움직일 때는 소리가 두렵긴 하죠. 근데 잘 잡아주고 있다는 얘기긴 합니다. 이게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팔도 안 돌아간다 그러면 너무 꽉 물려 있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팔은 당연히 회전하게끔 되어 있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입니다. 팔 하박 쪽 관절이 이렇게 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크게 굽혀지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 손목은 기본 볼 조인트지만은 역시나 안쪽으로는 추가적으로 꺾을 수 있게 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포즈 잡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허리 부분 개인적으로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 허리 회전각이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아무래도 움직여도 이 골반 외장에 걸리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돌아간 게 이게 다 돌아간 거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숙이고 드는 부분에선 허리가 연장하면서 엄청나게 숙여지고 엄청나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확실히 만족스러운 가동이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허리가 연장된 상태에서는 좌우 스윙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사이드 스커트는 축으로 되어 있어요. 볼이 아니라서 옆으로 들기만 되고요. 앞쪽 스커트가 이렇게 생각보다 크게 들어지고 고관절도 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볼 조인트와 그걸 감싸고 있는 부분이 합금인데 나름 밑으로 이렇게 축을 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의 위치를 바꿔서 다리를 앞으로 들 때 90도까지는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꽤 들어지는데 이렇게 크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45도 이상 들어지죠. 무릎은 이중관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에 있었던 무릎 외장이 가동을 하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은 이렇게 중간 관절 딱 합체되는 부분 여기만 가동하고 끝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래쪽에 가동이 엄청 크다. 다리가 양쪽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둘 다 보면은 동일한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동을 해요. 그리고 발목, 이거는 다른 합체하는 대수신들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양쪽 발목 가동이 다릅니다. 일단 사벨 타이거 부분은 요 바퀴가 있으니까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간섭이 빨리 와요. 근데 트리케라톱스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더 크게 꺾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치만 슈퍼로보 합금은 발목 연장 기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연장을 시켜줄 수 있고요. 방금보다 더 많이 꺾어질 수 있도록 더 편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치만 여전히 이제 바퀴 안쪽에서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가동 상승이 있을 뿐이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도 발목을 뻗는 거 양쪽 다
비슷하게 뒤로 뻗어줄 수 있고요. 앞으로 굽힐 때 머리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굽혀지기도 하고 사벨 타이거 역시 머리가 가동을 하는데 요 발 앞다리 부분 있죠. 이거를 밑으로 가동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움직여주면 편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다리는 따라가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리를 가동시켜줄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느낌은 아니지만 무릎 꿇기는 얼추 가능합니다. 절대 편안한 느낌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볼만하지 않나요? 다리 좀 옆으로 꺾어주면은 그래도 볼만한 각도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포즈 잡을 때 팁은 트리케라톱스 쪽만 발목을 연장하는 겁니다. 분명 차렷 자세에서는 둘이 높이가 안 맞거든요. 근데 포즈 잡다 보면 비슷해져요. 언제? 다리를 벌렸을 때요. 사벨 타이거 쪽이 바퀴 간섭이 심하니까 트리케라톱스 쪽을 높이를 더 높여서 맞추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 벌리면서 세웠을 때 수평이 꽤 잘 맞죠? 해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멋지고 조금 듬직하면서도 조금 스타일리시한 대수신이 완성이 됩니다. 멋지긴 하네. 합체 후에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던 대수신을 표현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로 세우듯 하지만은 이제 하중은 하체 쪽에 있으니까 딱 발바닥만 디뎌주면은 무게중심 잡는 데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수신은 알고 보면은 손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작중에 등장하는 대수신 얘기예요. 손에다가 이 대수신 사이즈의 주먹 모양의 장갑 같은 걸 씌워놔가지고 손이 고정이었습니다. 주먹 고정. 그래서 나중에 이 가톤 같은 거 손에 쥐는 액션이 나오면은 특히나 아마 필살기 뱅크씬 땐가? 이 손이 일반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사람 손, 가죽 장갑 낀 사람 손으로 잡고 있을 거예요, 이걸 아마. 그렇다 보니까 액션이 지금처럼 팔 들고 내려친다던가 이런 액션들이 은근 있었어요. 그리고 등에 연결돼 있던 캐논 액션 앞으로 전개해서 쾅 하고 발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본판 기준으로는 단 한 번 쓰였다는 대수신 빔 이펙트 써보도록 합시다. 이 뿔이 총 3개입니다. 양쪽에 2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뿔에서 힘을 모아서 발사하는 건데 이펙트에 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뿔 정중앙에다가 맞춰서 슬며시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도와 자세를 잡아주면은 완성! 약간 그 시절 감성, 이 효과음으로는 아까 삐비비비비비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리고 안 해볼 수는 없죠. 펀치 액션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이렇게 막 주먹 들고 내려 찍고 막 이런 모습 나온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쪽은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니까 주먹질하는 느낌, 펀치하는 느낌도 해봐야죠. 그리고 손을 무장손으로 교체해주고 맘모스 쉴드! 이렇게 왼손에 맘모스 쉴드를 들어줬습니다. 이걸로 뭐 적의 공격을 막기도 하겠지만은 공격도 전대물에서 많이 하죠. 이걸로 이렇게 쉴드로 그냥 밀어쳐버리는 그냥 그런 느낌? 글러브 대신으로 써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인상 깊었던 게 뭐 주렌자는 아니지만 후배 공룡전대에서 아바렌자의 한 장면이 유명하긴 하죠. 그게. 그리고 오른손 역시 주먹손 빼고 무장손 끼고 공룡검 갓혼! 그렇게 완전 무장까지 완성을 했네요. 역시 대수신 하면 이렇게 철옹성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이런 모습이 참 멋져요. 그리고 갓톤을 앞에 내세운 멋진 각도. 또 이런 각도빨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수신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즈입니다. 약간 필살기 기모으기 직전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거기에 실드까지 딱 든 모습이 되게 듬직하잖아요. 늠름하고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이 포즈를 좀 좋아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펙트 장착! 짜잔! 갓톤의 에너지를 모으고 초전설 뇌광배기! 이렇게 크게 내려친 모습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검 액션 할 때 개인적으로 팁이 하나 있다면 이제 손목 가동이 아쉬울 수 있잖아요? 좀 더 뻗고 싶은데, 그쵸? 그럴 때는 이 손목 가동, 이거 안쪽으로 꺾는 거, 이거 써주면 됩니다. 팔을 돌려서요, 차라리. 팔꿈치가 바깥을 보게 한 다음에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펙트를 써서 다시 한 번 더. 초전설 뇌광배기! 손목 가동을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슈퍼로봇 초합금 대수신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슈퍼로봇 초합금 초창기에는 전대 시리즈의 로봇도 이렇게 종종 나왔거든요. 이 외에도 데카로보라던가 마지킹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몇몇 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마즈킹은 살 걸 그랬나? 그게 마법진이 들어있거든요 걔는. 아 그거 완전 멋있는데 이 슈퍼로봇 추학금이 이런 식으로 조금 서비스가 좋았는데 이게 좀 라인업 끊긴 게 아쉽기는 해요 매번. 아 그리고 대수신 같은 경우도 관절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어깨 가동이 움직이기 좀 불편하다 보니까 가동하다 보면 어깨 볼관절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두 번 빠졌는데 조금 무리하게 어깨를 움직이려고 했던 안 되는 방향으로 꺾으려 했던 뭐 제 실수긴 합니다만은 항상 슈퍼로봇 추학금 만질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히 만지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가오가이가 라인업은 뭐 아예 관절 쓰고 있는 링 부분이 막 터진다든가 금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아쉬움도 좀 많이 남는 라인업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